자, 여러분 최악의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수뇌부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라고 판단됐던 이란, 차남이 살아남았죠. 차남이 폭격 속에서 살아남아서 결사항전을 택하고 최고 지도자를 하메네이 차남으로 선택했습니다. 어설픈 찌라시에 롱 버튼에 손 올리신 분들, 지금 이 반등 움직임 믿고 롱 버튼 누르고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비트작두페이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지나간 영상에서 채널 반등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잡아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4시간봉 65.1K 여기를 핵심 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식의 하락 채널보다 더 최근에 생성된, 정확하게 찍어내야겠죠, 고점 그리고 핵심 기점 이렇게 잡아놓은 이 채널의 상단보다 지금 더 최근에 생성된 여기 이 자리 보이십니까? 여기가 핵심 기점이 되는 저점 그리고 고점,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이 훨씬 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상승 채널이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았을 때 이 채널의 중간선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마다 우리는 숏 포지션을 볼 생각을 해야 된다. 4시간봉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죠. 4시간 구름대까지 숏 포지션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봉 다이버전스 컨펌했으면 숏 자리 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늦지 않게 공유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이버전스 3종이 존재한다. 반등 실패 시 FVG 구간까지 하락할 것이다. FVG 구간이 겹치고 있었고 구름대 또한 겹치고 있었던 이 자리까지 당연히 우리는 숏을 봤었습니다. 50배짜리 포지션이었죠.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효타로 적용하면서 도합 188%의 수익까지 뽑아낼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 멈췄느냐? 30분 봉상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RSI 지나치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직전 저점에 비해서 RSI 많이 내려갔는데 저점은 오히려 올리는 이런 식의 모습. 여기 하나 가로선 넣어봤을 때 여기보다 언더로 빠지는 이 자리에서 익절이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오히려 숏을 더 봐야 되는, 지금의 이 반발 매수세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그 악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리스크가 뭡니까? 전쟁의 장기화입니다. 자, 전쟁 이거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로 작용하다가 전쟁이 터졌고 모두가 다 죽었으면 이 악재가 해소가 되었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값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금값 차트 살펴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날봉입니다. 어제 날봉 빼줬습니다. 왜? 수뇌부 없으니까 그냥 미국이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수뇌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반등 움직임 내주고 있습니다. 금값이 가장 먼저 미국 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US 오일 차트 한번 살펴봅니다.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 차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향을 받는 국가가 미국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비축해둔 원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 인질극이 나오고 있죠. 중동의 수출길입니다. 원유 수출길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이 두 가지 길 어떻게 됐습니까? 예멘 누굽니까? 이란의 새끼 세력이죠. 예멘에서 지금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이 홍해, 여기 핵심 기점에 대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홍해 통제한다. 호르무즈 해협도 통제한다. 핵심 기름길이 막혔다. 여기 영향 가장 크게 받는 게 누구라고요?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유럽은 지금 공격적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에 매우 실망했다. 서로 갈라진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미사일은 자기 혼자 쏴놓고 지금 치워달라고 영푸독 전쟁 참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근데 영국 입장에서 그나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이유가 있죠. 왜? 어제 나온 CNBC 기사입니다. 유가가 점프를 해버렸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러피안 스톡, 유럽 주가가 3% 빠졌다. 유럽 인플레로 인해서 미국 금융주들에 대해서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연동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체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주가는 흐르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 뭘로 직결됩니까? 연준의 입장으로 직결됩니다. 파월이 왜 지속적으로 금리 안 내려줬습니까?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자재가 급등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어차피 안 할 금리 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기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잔인한 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사이트를 챙겨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비트작두페 저희 채널 제가 이런 식의 영상들 하루에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해두셔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뭔지 필수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생존 전략은 포지션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된다.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분리해야 된다. 선물은 오름숏을 보셔야 된다. 왜? 환경의 하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은 눌롱을 보셔야 된다. 왜? 지금의 추세가 언젠가는 상승 추세가 나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비트코인 차트 봅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금의 장세와 가장 유사한 모양이 22년에 이 개형입니다. 이 개형 차트죠. 여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59%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여긴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마다 현물로 비중을 확대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런 식의 상승 추세장을 먹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현물의 비중을 채워놓기 위해서 각각의 저항 구간에 부딪힐 때마다 혹은 거짓 반등이 포착될 때마다 그 신호를 읽어낼 때마다 선물로 오름숏을 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제가 숏 포지션 근거와 함께 오픈해 드리면서 명확한 자리에서 괜찮은 수익폭까지 뽑아낼 수 있었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이슈 체크해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그 부분 공유 드리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단기 타점 기반으로도 이런 식의 수익폭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단기 타점들에 대한 근거를 제가 이렇게 작성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인사이트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제 브리핑룸 원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제가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진입 전에 구독 하나만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어떤 근거로 포지션을 진입하는지, 그리고 지금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경고 드리겠습니다. 예언가는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22년 장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여기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안다라고 하면 그건 예언가고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대응을 해놔야 된다. 현물 비중을 확대할 생각을 해야 된다. 왜? 비트코인이 이미 ETF가 들어온 이상 이대로 주저앉아서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충분한 기간의 횡보가 있어야 된다. 이 횡보 기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이런 식의 상승 추세장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이고,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확고한 신호를 기반으로 선물 오름숏을 보면서 현물 포지션 비중을 확대해 놔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중동 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왜? 신규 구심점이 생겼다. 수뇌부가 생겼다. 3차 세계대전 리스크가 존재한다. 왜? 지금 유럽은 인플레이션에 깔려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들어갈 요인이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금값과 오일, 유가 차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협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유럽을 이미 덮쳤고 나스닥의 그 다음, 그리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현물 눌롱을 봐야 되는 근거는 기관 매집입니다. 자, 제가 잡아드린 이 채널 2월 6일과 2월 24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물을 모아야 오릅니다. 무슨 얘기냐? 일주일짜리 정산 이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물롱을 아무리 잡아봐야 유동성 흡수하는 그런 식의 위아래 강력한 등락폭, 일시적인 등락폭의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결국 올려주기 위해선 현물 수요가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관 그리고 큰 손들이 어디서 긁었는지, 어느 자리에서 현물을 땡겼는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런 식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극악한 아랫자리에서 변곡을 쳐줬던 2월 6일, 그리고 양전을 최초로 해줬던 2월 24일, 이 핵심 기점 자리를 활용하면서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현물롱 볼 생각을 하셔라, 이런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선물 오름숏의 근거는 이슈입니다. 지금 장세 너무나도 지독합니다. 오히려 나빠지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롱을 볼 수 있다? 아니,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현물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방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할 매매 전략은 매크로 이슈를 생각하면서 하방 생각을 하셔라.
확고한 상승 채널 하단 전까지, 여기 이 푸른 채널의 하단선을 닿아주기 전까지는 선물 스캘핑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신경 써셔야 되는 게 12시간 봉상에서의 일목구름대다 지금 여기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글자만 작성해 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까지 하나 꼭 부탁드리면서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슈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장인 만큼 제가 이슈들, 이런 식의 해외 기사들, 해외 기사가 빠릅니다. 제가 빠르게 번역해서 브리핑룸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꼭 받아보시고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